고요한 밤 달빛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비추던 그 밤 궁궐은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의 번잡함과 권력의 무게가 잠시 내려앉은 듯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정막을 깨고 단 하나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그리고 애처롭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깨진 옷구슬이 흩어지는 듯 섬세하고 슬펐으며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연약함과 절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는 궁궐의 높고 두꺼운 담장 너머의 세상에는 닿을 수 없는 오직이 거대한 감옥 같은 공간 안에서만 존재하는 슬픔의 메아리 같았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는 바로 상궁들의 처소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어린 궁녀들의 숙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흐느끼던 이는 바로 연하였습니다. 이제 겨우 꽃다운 16살 갓 피어난 복사꽃처럼 앳된 얼굴에는 아직 세상의 거친 풍파가 묻지 않은 듯 순수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수한 얼굴 위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은 그녀가 얼마나 고된 현실에 직면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붉은 기가 돌았고 그렁그렁한 눈망울은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오늘 하루도, 아니 궁에 들어온 이래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혹독한 궁궐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의 여린 어깨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진 듯 축 늘어져 있었고 가녀린 몸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작은 가지처럼 흔들렸습니다. 사실 연하는 오늘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고된 훈련과 끝없는 예절 교육, 그리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궁중 법도를 외우는 일들로 인해 몸과 마음이 극도로 피로해진 상태였습니다. 잠시 찾아온 나른함에 겨워 그녀는 중요한 어명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착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왕실의 중요한 행사에 사용될 비단수를 놓는 궁녀들에게 전해져야 할 어명이었는데 그녀의 실수로 인해 색깔과 문양이 뒤바뀌어 전달된 것입니다. 그 결과 내전의 모든 상궁과 궁녀들은 물론 심지어 최고 권력의 정점인 대전의 나인들까지도 혼란에 빠졌고 궁궐 전체는 한순간 아수라장처럼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왕실의 권위와 직결된 문제였기에 제조상궁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대노한 제조상궁은 연하에게 엄한 벌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밤새도록 해가 뜰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라는 명이었습니다. 연하는 가녀린 몸을 가눌 새도 없이 그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내려진 벌이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졌지만 감히 항변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뻣뻣하고 차가운 마루는 그녀의 여린 무릎에 시린 고통을 안겨주었고 옷깃 사이로 파고드는 깊은 밤의 냉기는 온몸을 파고들어 오한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의 손발은 점점 감각을 잃어갔고 온몸의 근육은 경직되어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욱 그녀를 괴롭혔던 것은 끝없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실수 하나가 이렇게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 없는 흐느낌 속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눈물은 차가운 마루를 적셨고 그 눈물은 마치 작은 시냇물처럼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옷깃을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루에 고이는 눈물방울에 고정되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초라하고 무력한 모습을 발견하는 듯 했습니다. 연하는 흐느끼는 소리마저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고
깨물고 또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결국 작게, 아주 작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너무나도 작아서 마치 바람결에 실려 사라질 듯 희미했지만 그 밤의 궁궐 공기를 미세하게 진동시켰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울에 생긴 작은 균열처럼 견고한 궁궐의 평화를 흔드는 미약한 파동이었습니다. 연하는 서러움에 북받쳐 울면서도 왜 자신이 이 궁궐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들어와야만 했는지 다시금 처절하게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고 어머니는 지병으로 인해 늘 병약했습니다. 해마다 흉년이 들고 세금은 가혹하게 부과되었으며 가난한 집안 형편에 식솔들의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나날이었습니다. 어린 연하가 궁녀로 입궁하는 것은 그녀의 가족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자 동시에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희망은 그녀가 궁에서 받는 녹봉으로 가족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어머니의 약값을 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은 다시는 사랑하는 가족을 정든 고향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궁궐의 문을 넘어선 순간부터 시작된 가족과의 단절은 그녀의 마음을 늘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하는 버텨야 했습니다. 이 혹독하고 비정한 궁궐 생활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있었고 가족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이 삶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이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짐을 벗어던지고 싶을 만큼 힘겨운 하루였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궁궐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억압받는 어린 영혼들의 고통과 좌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는 궁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비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의 흐느낌은 점차 사그라들었지만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마루에 고여 흐르던 눈물은 마침내 밤하늘의 별빛을 받아 반짝이는 작은 연못처럼 보였습니다. 그 연못은 그녀의 슬픔을 담은 거울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직하지만 규칙적인 발소리는 점차 연하에게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앞이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녀가 본 것은 바로 제조상궁의 그림자였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분위기를 풍기는 제조상궁은 아무 말 없이 연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평소의 엄격함과는 다른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동정일 수도 혹은 이해일 수도 있었습니다. 제조상궁은 아무 말 없이 연하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딱딱한 마루에 주름진 옷자락이 사르륵 닿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달콤한 약과 두어 개와 차가운 몸을 녹여줄 따뜻한 생강차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제조상궁은 연하에게 생강차를 건네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연하야. 제조상궁의 목소리는 평소에 날카롭고 쩌렁쩌렁 울리던 목소리와는 달리 부드럽고 온화했으며 마치 겨울을 녹이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연하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그 목소리에 억눌렸던 설움이 폭발하듯 연하는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눈물은 죄책감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따뜻한 위로에 대한 감격과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제조상궁은 아무 말 없이 연하의 여린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거칠지만 따뜻한 품은 연화에게 잊고 있던 어머니의 온기처럼 혹은 잃어버린 가족의 사랑처럼 느껴졌습니다. 낯선 곳에서 느끼는 따뜻한 보살핌에 연화는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궁궐 생활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나도 잘 안다. 이 궁에서 뼈가 굵은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나도 한때는 너처럼 여리고 순진한 아이였다. 하지만 이 험한 궁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인해져야 한다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다. 너는 재주가 많고 마음이 여리다. 그래서 더욱 걱정되는구나. 내 여린 마음이 상처받을까 염려된다. 제조상궁의 진심 어린 위로에 연하는 이제 설움과 감격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조상궁은 품속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연화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그녀의 어머니처럼 자애로웠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조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궁궐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다.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권력의 암투 속에서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너는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밤을 기억하거라. 내가 흘린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그날 밤 연하는 제조상궁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그리고 그녀의 자애로운 품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과거의 슬픔만을 담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과 용기를 품은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궁궐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해가 뜨고 궁녀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눈물은 궁궐의 작은 그러나 의미 있는 변화의 씨앗을 뿌려놓았습니다. 제조상궁은 그날 이후 연화에게 더욱 따뜻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과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연화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른 궁녀들도 연화를 보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연화의 눈물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함께 고난을 이겨내야 할 동지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연화의 눈물은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궁궐이라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 잊혀지고 억압받던 감정들이 터져나온 작은 균열이었고 그 균열을 통해 따뜻한 연대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눈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처럼 내려 삭막한 궁궐의 인간관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연하는 그날 이후 더욱 성실하고 강인하게 궁궐 생활에 임했습니다. 그녀는 제조상궁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동료 궁녀들과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 더욱 책임감을 느꼈고 작은 일 하나라도 허투루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궁궐을 물리적으로 뒤흔들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서 작은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훗날 궁궐 전체에 퍼져나갈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어린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 속에서 강인함과 지혜를 찾았고 그 지혜로움을 통해 점차 성장해 나갔습니다. 궁녀의 눈물이 궁궐을 뒤집는다는 것은 거대한 권력과 조직 앞에서 한 개인의 용기와 희망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그러나 매우 강력한 이야기였습니다. 연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훗날 제조상궁의 총애를 받으며
점차 궁궐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녀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강인함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고, 그녀의 눈물은 잊혀지지 않는 전설처럼 궁궐에 회자될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상궁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넘어 궁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대우에 맞서는 작은 혁명의 불씨가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궁녀들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며 궁궐 내의 부조리한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점차 커져 왕실의 주요 인사들에게까지 그녀의 이야기가 알려지게 됩니다. 고요한 궁궐의 밤, 다시금 달빛이 창호지를 비추는 그 밤에도 어딘가에서 연하와 같은 어린 궁녀가 고통 속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연하의 눈물이 남긴 작은 울림이 그들에게도 닿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불씨는 언젠가 궁궐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거대한 불꽃이 되어 모든 억압과 슬픔을 태워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연하의 눈물은 그렇게 궁궐의 역사를 바꾸는 작은, 그러나 가장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뿌린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나 궁궐의 견고한 권력, 구조 속에서도 인간적인 온기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새로운 궁궐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궁녀가 아닌 희망의 상징으로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궁궐의 차가운 벽 속에서도 따뜻한 인간애가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연하의 눈물은 결코 슬픔만의 잔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시작이자 희망의 서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곡은 궁궐이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궁궐의 역사에 연하의 이름 석자가 깊이 새겨질 때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밤의 장막이 걷히고 새벽의 여명이 궁궐을 감쌀 때 연하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맑았고 그 안에는 지난 밤의 눈물이 남긴 강인함과 희망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연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조상궁의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가슴에 품고 한 발짝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궁궐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욱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궁녀의 눈물은 그렇게 궁궐의 차가운 벽을 허물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작은 문이 되었습니다. 연하의 이야기는 궁궐의 모든 이들에게, 심지어는 높은 왕좌에 앉은 이에게까지 작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궁궐이라는 거대한 체제 속에서 잊혀지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궁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하급 관료들에게까지 작은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하의 눈물 속에서 자신들의 고통과 애환을 발견했고 그녀의 성장 과정을 통해 억압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궁궐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궁들은 궁녀들에게 조금 더 인간적인 태도를 보였고 궁녀들 스스로도 서로를 더욱 보듬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연하는 제조상궁의 특별한 가르침을 받으며 궁녀로서 갖춰야 할 지식과 지혜를 빠르게 습득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영리함과 성실함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했고 짧은 시간 안에
궁궐의 핵심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하급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궁궐의 중요한 행사 기획에 참여하고 왕실의 어명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녀의 섬세한 배려와 뛰어난 통찰력은 왕실의 높은 어른들로부터도 인정받게 되었고 그녀의 존재감은 점차 커져갔습니다. 연하는 권력을 쫓기보다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힘썼습니다. 특히 자신과 같은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와 고통받는 궁녀들을 보면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하여 더욱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현명한 조언은 많은 궁녀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연하를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연하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왕실의 중요한 축제 준비 과정에서 외부 세력의 음모로 인해 왕실의 보물 중 하나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궁궐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범인을 찾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궁녀들이 용의자로 지목되어 고초를 겪었습니다. 연하 역시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뛰어난 관찰력으로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잊힌 기록들을 뒤져보고 사소한 단서들을 조합하며 마침내 진범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범인은 궁궐 내부의 권력 다툼과 연루된 자들이었으며 그들의 음모는 왕실 전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연하의 활약으로 인해 왕실은 큰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왕과 왕비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왕은 연하의 지혜와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녀에게 특별한 상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궁녀의 신분을 넘어 왕실의 중요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궁궐의 가장 높은 곳까지 전달될 수 있었고 그녀의 의견은 국정에 반영될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본분을 다했고 궁궐의 모든 이들을 존중하며 배려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리는 권력과 영향력을 더 나은 궁궐을 만들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연하의 눈물은 단순히 한 궁녀의 슬픔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궁궐 전체의 정의와 화합을 이끌어내는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후대에 길이 전해지며 궁녀의 눈물이 궁궐을 뒤집었다는 전설적인 구절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의 정점에서 벗어난 작은 존재라도 진심과 용기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연하의 삶은 궁궐의 차가운 벽 속에서도 따뜻한 인간애와 정의가 꽃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빛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궁궐의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궁녀의 눈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받는 영혼의 외침이었고 변화를 갈망하는 간절한 염원이었으며 마침내 현실을 바꾸어내는 강력한 촉매였습니다. 연하는 그 눈물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켰고 궁궐을 변화시켰으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장식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닌 용기와 희망 그리고 변혁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 연하처럼 그녀의 삶은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난 연꽃과 같았습니다. 궁궐의 역사는
그녀의 눈물 한 방울에서 시작된 작은 파동이 어떻게 거대한 해일이 되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화의 눈물이 궁궐을 뒤집은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작은 존재가 가질 수 있는 위대한 힘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궁궐의 차가운 돌담 아래 흐른 연화의 뜨거운 눈물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